가장 임차인 공략하는 이유야. 뭐 싸게 먹으려고 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 있겠어요? 봐봐요. 우연찮게요. 용인에 있는 아파트가 나왔는데 같은 날. 그것도 옆에 호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몇 회야? 201호, 202호.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 그래서 그 낙찰된 거를 이제 저 검토를 해보면 봐보세요. 위에 거는 임차인 그 사진 밑에 임차인 현황에 김태일이라고 있죠. 보증금 1억 4천, 대항력 없음이라고 나오지. 이건 문제가 없는 거죠. 진짜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에요. 그래갖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보면 2억 1천에 낙찰이 됐어. 그 밑에 거 한번 볼게요. 202호예요. 202호인데 거기 임차인 현황에 보면 유정민이라고 있어. 근데 걔의 전입일자는 2007년 7월 13일. 말소 기준 권리는 2012년 7월 23일. 전입이 빠르죠? 근데 그 대항력 옆에 빈칸이죠? 배당력으로 안 해갖고 판단을 안 하는 거야. 얘는 가짜야. 우리가 이제 배운 걸로 한번 해볼게. 봐봐요.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 예, 봐봐요. 첫 번째 조건이 뭐야? 등기부등본 1번 근저당. 금융권에서 설정 당시 60에서 70% 대출이 일어났나 볼게. 128페이지 제일 밑에 봐보세요. 등기부등본 보면 1번에 소유권, 2번에 근저당. 현대저축은행 나오죠? 근데 얘가 지금 거기 거래가액 보면 3억에 샀죠? 근데 채권 최고액이 2억 8,300이야. 그러면 1.2나 1.3으로 나눠보면 한 70% 정도 되죠? 요 조건 맞추고 있죠, 지금? 요 조건을 맞추고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정일자. 임차인 현황 봐봐요. 확정일자가 미상이라고 나오죠? 배당료가 안 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경매계장이. 여기, 봐봐. 확정일자. 없거나, 개시결정 가격대 있다는 이좀 없잖아, 지금. 미상은 없다는 얘기야, 지금. 세 번째. 그 다음에 배당요구. 거기 또 없음. 이 미상하고 없음의 차이는요, 미상은 경매계장이 확인을 못 했다는 얘기야. 얘가 있을 수도 있어. 얘가 배당요구를 안 했으니까 경매계장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상이라고 표시하는 거고, 밑에 배당요구 종기는 없음이라고 써있죠? 그건 자기가 분명하게 아는 거야. 얘가 배당요구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경매계장 입장에서는 없음이라고, 미상이라고 안 써. 이 배당요구는 없음 아니면 있으면 배당요구 한 날짜를 쓴다고요. 이 배당요구도 이거 봐봐, 없음 이거야. 그 다음에 점유 관계는 아직 몰라. 이게 일부점인지 전부점인지 알 수가 없어. 표시가 없으니까. 이건 일단 몰라. 이름이나 성 비슷하지가 않아. 둘 다 남자야. 지금 봐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셔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퍼센테이지로 보면 얘가 95% 이상이야. 요 나머지 요 세 개는 한 뭐라 그럴까? 한 3%? 3, 4%? 이런 정도. 요건 조금 떨어져, 요거는. 어쨌거나 하여튼간 지금 조건이 지금 여기까지 맞았죠? 여기까지 맞았어요. 요 두 개만 안 맞은 거야, 지금. 모르는 거야.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좀 더 확인을 할 때 뭘까? 문건 송달래요. 여기를 본다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봐봐요. 등기부등본 원본을 봐야 돼. 등기부등본 보면 그 소유권 이전 해갖고 그 소유자 이름하고 주소 나오죠.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방금 얘기했어요. 갑구에서는 소유자의 주소 이력을 반드시 보셔야 돼. 을구에서는 근저당의 설정 이걸 보셔야 되고요. 소유권 이전 그래갖고 보는데 정계돈 이 소유자 이름 써있는데 걔의 주소가 이 집 주소야. 이 아파트 주소야. 그러면 지금 임차인도 이 집에 살고 있고 소유자도 이 집에 살고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맞는 거야. 지금 이제 근저당 설정된 걸 이제 살려보면 지워졌는데 살려보면 첫 반에 나오는 근저당 설정 그래갖고 거기 채권 최고액 1억 9,200 그러는데 거기 채무자 유정민이라고 나와. 이런 걸 다 밝혀내야 돼. 그러면 유정민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빚을 누가 졌어? 유정민이 졌어. 유정민이 임차인이라면 채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 두 척 나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그럼 유정민이는 뭐야? 가족관계라는 거죠. 가족관계. 그런데 가족관계 중에서도 부모 자식 간이냐? 그거 아니야. 이 정도 관계는 뭐야? 부부야, 부부. 그러니까 정계돈, 소유자는 정계돈. 지금 임차인은 유종민이잖아. 둘 다 남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굳이 여자를 꼽으라고 하면 누가 여자일 것 같아?
유정민이가 여자죠. 정계돈이는 남자고. 어쨌거나 하여튼 유정민이가 있었어요. 근데 말소됐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7번에 근저당 설정 또 나와.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봐봐요. 지금 유정민이가 전입 날짜가 언제야? 7월 13일이죠. 응? 7월 13일?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요걸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보면, 어? 지금 얘가 소유권 이전한 게 언제야? 처음이니까 해볼게. 7월 19일. 소유권. 7월 19일 날 소유권 이전을 했어. 임차인은 7월 13일 날 들어왔어. 7월 13일 날 임차인 전입이야. 그죠? 소유권 이전. 그러면 얘가 소유권 이전할 때 대출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보면 5번에 보면 7월 19일 날 1억 9,200 돼 있죠? 지금 봐봐. 7월 19일 날 근저당이 설정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추가 대출 7번 6천만 원이 2011년 9월 달에 11년 9월 25일 날 여기 추가 근저당이 또 설정돼. 지금 봐봐. 임차인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예? 잔금 대출 받았고 잔금 대출 받고 나서 또 몇 년이냐? 이게 2007년이니까 4년 후에 근저당 추가 대출을 또 일으켜. 이런 일 안 벌어지죠? 이런 일 안 벌어져. 그 다음에 다시 밑에 내려가면 근저당 설정 2억 8,300이 또 나와.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실제 지금 살아있는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서 요거하고 요게 말소가 돼. 그럼 얘는 누구냐 이거지, 얘. 이거. 그리고 여기 관계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는 대개는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임차인이 들어와야 맞아. 이 얘기는 뭐냐면, 임차인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하는 관계 이걸 잘 알으셔야 돼. 저기 아파트가 있어. 내가 매매 계약을 해. 내가 여기 살면서 저걸 매매 계약을 하면 잔금을 주면서 등기를 친다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의 주소가 어디 주소가 나와? 이 집 주소가 나와. 여기 살던 집.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옆에 그 옛날 집 주소가 나오면 이 집을 사면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소유권 그 이전 옆에 이제 주소가 바뀌면 저 집으로 들어간 기록이 있다 그러면 그때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서 그 주소가 바뀐 거라고. 근데 정계돈이는 이 집 주소로 되어 있죠. 처음에 이 집 주소로 되어 있잖아. 임차인도 봐봐.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도 여기 전입했죠. 이 집에 이미 들어와 있죠. 소유자도 집 주소가 이 집 주소로 되어 있어. 이 얘기는 매매를 하고 임차인으로 있으면서 매매를 해도 자기 집 주소가 나와. 그렇지 않고 전입을 해서 들어온 다음에 돈이 부족해서 며칠 있다가 등기를 하는 경우야. 이해돼요? 며칠 있다가 등기를 한다고. 잔금 내면서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잔금을 내면 이 집에 이제 들어올 수는 있잖아. 들어와서 전입신고랑 해놓고 그리고 등기를 신청을 하면 등기부 등본의 주소가 어디가 나와? 이 집 주소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도 이 집 주소고 소유자도 이 집 주소라는 것은 요때 같이 들어왔던 전에 들어왔던 이렇게 같이 들어온 걸로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관계도 만약에 소유자가 다른 집에서 살다가 이 집에 들어와. 그러면 다른 집 주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주소가 나중에 바뀌어서 만약에 안 바뀌었어. 그러면 소유자는 딴 집에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세한 거를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 지금 요것도 지금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뭐야. 여기 이날 얘가 전입하는 이날 같이 들어왔어. 틀림없어요. 같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들어와서 하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임차인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새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막 부부싸움하고 막 이혼을 하잖아. 얘가 전형적인 틀이야. 뭐냐면 봐봐요. 소유자야. 남자가 소유자죠. 남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는 남자고
여자는 소유자는 아니죠. 와이프니까. 소유자는 아니죠. 근데 주민등록에 보면, 그럼 세대주는 주로 남자잖아. 어? 세대주는 남자잖아요. 여자는 세대원이야. 그래서 같이 살고 있으면 세대주가 이 집에 있는 걸로 되니까 소유자 점유, 임대차 없어, 뭐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근데 경매가 들어가거나 들어가기 전에 소유자가, 남자가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떼갖고 나가버려. 예를 들어 도망간다든지. 그러면 남자가 소유자인데 소유자인 이 사람이 다른 데로 나가버리면 세대원이었던 와이프가 세대주로 올라가. 그러면 거기 주민등록을 떼면 소유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세대주로 지금 있는 거야. 얘처럼. 그래서 부부가 이혼해서 나가거나 이혼을 꼭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둘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 물건에 여자가 나가버렸어. 그럼 그냥 소유자 점유로 나와. 소유자이면서 세대주가 남자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나가버린 거니까 그냥 소유자 점유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소유자가 나가버리면 소유자가 아닌 누군가가 있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 사람이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일 확률이 많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제 남자가 소유자인데 만약에 여자가 소유자야. 여자가 소유자야. 그래갖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여자. 그러면 세대주는 남자. 맞죠? 세대주는 거의 남자야. 남자. 그 다음에 소유자인 와이프가 소유자잖아 지금. 여자가 나가버리면 지금 이 짝 생기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남자가 지금 남아있잖아. 남자는 소유자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처럼 표기가 되는 거지. 만약에 남자가 나가버려. 그러면 이 소유자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 지금. 얘가 세대주로 올라오고 소유자는 여자고 여자가 세대주로 올라오고 그럼 소유자 점유로 나와. 요 관계. 그래서 이혼해서 아니면 별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딱 보고 이 패턴에 걸렸네. 그러면 쟤는 가짜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막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가장 임차인을 잡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물건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걸려있어. 막 여러 가지 걸려있잖아, 지금. 에이, 가짜다.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데 공격해서 보니까 얘는 1억 8,500이 됐잖아. 위에는 2억 1천. 그러면 두 개 비교해도 한 2,500만 원 정도는 싸게 먹었죠. 가장 임차인을 공격하면 이 정도 수익을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